자, 이번 시간부터 한 6회에 걸쳐서, 그러니까 3회까지는 이제 언어 논리를 좀 해설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이제 다른 3회는 이제 상황 판단 전체적인 이제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부적인 그런 것들이라든지 이제 문제 상황에서 해설 안 해줘도 되는 것들은 뭐 쉽게 넘어가겠는데, 그 중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들을 가지고서 이제 집중적으로 한번 따져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라고 하는데 이제 초점을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우선 개괄적인 것을 먼저 한번 살펴보죠. 그래서 전체의 개괄을 보면 일단 언어 논리는 이게 다른 분야하고 조금 달리 점차 IT 유형 문제가 많이 끼어들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그 시험 유형에서 크게 나누면은요, SAT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IT 유형 방식이 있습니다. 물론 이거 둘 다 이게 50초 유형이 있고 그 다음에 2분 유형이 있고, 이것도 역시 50초 유형이 있고 2분 유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개발을 할 때 저도 여기에 이제 그 문제 그 개발 연구자로 이제 같이 참여를 했었는데, 맨 처음에 적용을 할 때 2003년부터 SAT 방식으로 할 것이냐 IT 방식으로 할 것이냐 이것을 이제 많이 고민을 했더랬죠. 근데 시험에 이제 개요 전체가 이 SAT는 50초 유형이든 2분 유형이든 어디다 초점을 맞추냐면, 이게 서비스 애피티튜드처럼 이게 직무 이제 활용 능력에다 초점을 맞춘 겁니다. 즉 직무 활용 능력에다 초점을 맞추려고 하면은 첫 번째, 어떠한 것에 대한 자료나 정보를 갖다가 수렴하는 능력,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이 수렴을 한 것을 수렴 정보를 가지고서 올바르게 객관적 분석을 해가지고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분석된 조건에 따라서 분석 자료에 따라서 올바르게 이제 판단하는, 올바른 판단을 갖다 유도하는 그런 문제 유형이죠. 그래서 처음 이제 언어 같은 것도 처음에 이제 시행이 됐을 때 주로 IT 유형에서 다루는 논리 게임 영역보다는 주로 내용 사실 파악 능력이라든지 사실 판단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내용 판단, 또 내용에 대한 추론, 또 논리 전개, 이제 이쪽에다가 중점을 맞췄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초반에 나왔던 문제, 이제 이 책에서 이제 앞부분에서부터 이제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은 봤을 겁니다만은, 처음에 시작을 하고 실험 평가를 하고 했을 때는 그 언어는 주로 지문 분석 문제가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논리 게임 영역이 나와봤자 언어 논리 부분의 명제 부분이 주로 이제 다뤄졌었죠. 그런데 이게 점점점 하면서 사실은 이러한 자료 정보 수렴 능력이라든지 객관적 분석이라든지 올바른 판단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문제 상황에 대한 해결 능력이 필요한 것 같다라고 하는데, 이의가 제기가 되기 시작했어요. 문제 해결 능력. 이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전무후무한 일이 벌어졌든 아니면 그 전까지 해왔든 올바른 해결 방안에 대한 접근을 논리적으로 해야 된다는 데 이제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 문제 해결 능력에다 초점을 맞춘 것은 사실은 이 IT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인텔리전트 테스트인데, 그 유형이 이제 복합적으로 하자는 의견도 있었고요. 아니면은 별도로 하자, 이렇게 하든지 하자. 그래서 원래 정말로 SAT만 나오는 그 서비스 애피티튜드 방식으로 했다면 여기서 이제 이 논리 게임 영역은 안 나왔어야 돼요. 근데 그게 그래도 한두 가지의 순발력이라든지 또는 문제 해결 능력이 필요하고 논리적 사고도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넣어야 된다. 그러면서 언어의 이제 초반기에는 한두 문제 정도가 끼어 있었고, 상황 판단에
한 서너 문제가 이렇게 있었고 그랬죠. 자료 해석은 뭐 그 들어갈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 유형이었었는데 이게 작년부터 이제 이렇게 설설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IT 유형에 대한 문제가 이렇게 자꾸만 가미가 되면서 이 언어에도 역시 논리적 문제 해결 능력을 측정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금년만 하더라도 2014년 이 문제만 하더라도 한 8개 정도가 이 문제죠. 그러니까 40문제 중에서 거의 8개 정도가 이 유형에다 초점을 맞추고서 냈습니다. 아마 이런 추세, 특히 대기업들 입사 시험이 지금 이제 SAT라든지 그런 이제 SSAT 그 삼성 그 직무적 성능력이요. 그런 시험도 이제 IT 유형의 그 짧은 그 유형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죠. 그런 것으로 본다고 하면은 내년이라든지 저기도 점점점 더 IT 유형에 대한 문제가 좀 더 핵심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루어서 보면은요. 그리고 또 이번에도 이제 뭐 국가 재난이라든지 그런 것들 보니까 그 공무원들의 어떤 매뉴얼 자체도 없고 매뉴얼 자체도 따르지도 못하고 또 그로 인해서 뭐 우왕좌왕하고 그 얘기는 문제 해결 능력 자체가 떨어졌다는 얘기죠.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면 문제 해결 능력에다 초점을 맞추고서 논리 도입을 해야 되는데 그 전까지 시키던 대로만 따라서 하는 그 방식이 여태까지 있기 때문에 이건 조금 더 사고력을 바꿀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제안이 이제 많이 들어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좀 더 가미가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년 시험 공부하는 사람들은 2015년 시험 대비해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IT 유형에 대한 것들 접근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IT 유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것이냐면 이 인텔리전스 테스트는 문제 해결 능력에다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언어든 아니면은 자료 해석이든 또 상황 판단이든 실질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의 그런 논리적 사고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의 초점이 맞춰졌던 맨 처음에 시행하던 이 방식, 자료 정보를 수렴하고 이 능력이 이제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수령 정보를 가공하고 그 분석한 거에서 올바른 판단을 유도해내고 이제 이런 능력에다가 논리적 사고를 통한 효율적인 문제 해결 능력이 더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이렇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험이 좀 많이 바뀌고 있고요. 이 IT 유형에 대한 뭐 직접적인 저기를 해보면 여러분들이 아는 그 로직 게임이 있죠. 그러니까 논리 게임 문제들. 이 논리 게임 문제들이 핵심을 이룹니다. IT 문제는. 그러니까 물론 어떤 뭐 계산력도 필요하고 사고력도 필요하고 뭐 등등등등 그 저기를 하는 유형이죠. 예를 들어서요. 지금 뭐 언어 뭐 그쪽도 앞으로 이제 추세가 이제 중요하니까요. 그것을 갖다가 전체 개괄하는 면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는 문제 유형이 이제 이 금화 배분 금화 찾기 문제가 있죠. 금화 찾기 문제가 있는데 이런 식입니다. 이제 어떠한 금화가 9개가 있다. 그런데 그 중에 1개는 가짜이다. 그래서 천칭저울을 줄 테니까 이것을 몇 번에 찾을 수 있느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것들은 이거 2번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알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IT 유형으로 변형을 시키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 기존에 알고 있던 일반적인 문제라 하더라도 9개의 금화가 있다. 그런데 어떠한 것은 가짜인데 그 다음에는 안 줍니다. 이 가짜의 하나의 무게가 다르다. 이렇게 해서 나오면 만약에 가짜는 가볍다라고 주면은 이건 2번이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선 이런 방식으로 이제 하는 것이죠. 우선 크게 9개니까 덩어리로 나누면 되니까요. 333으로 나눠서 A, B, C라고 했을 때 맨 먼저 A, B를 먼저 재면 2가지 상황이 나온다.
같은 경우와 다른 경우가 나오는데, 같은 경우면 C에 있으니까 이게 첫 번 했고, C에 있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두 개를 또 재면 같은 경우와 다른 경우가 나온다. 그러면 같은 경우라면 다른 것이 그 가짜 금화일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두 번이죠. 어떻게 하든지. 뭐 요런 유형이야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리라고 믿습니다. 만약에 이런 문제도 처음 해본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요, 처음 해본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은 빨리 그 IT 유형에 대한 문제를 보강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변화하는 그 문제 추세에 따라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무게가 가볍다를 줬을 때하고 다르다를 줬을 때는 이건 또 문제가 달라집니다. 가벼운지 무게가 무거운지를 하기 위해서 천칭거울을 줬을 때 한 번 더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3번에 걸쳐서 찾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무게가 어느 다른 것이 나왔을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A, B를 쟀더니 어느 하나가 올라가더라. 그러면 올라간 것을 잡든지 내려간 것을 잡든지 둘 중에 하나를 가지고 다른 것하고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해봐야 되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도 똑같이 올라간다 그러면 가짜 금화는 A에 있으면서 이 가볍다는 뜻이고, 또 이게 같은 경우는 무거운 것이 저기가 있으니까 B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저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식의 문제 변형이 이제 일어나고, 그 변형된 그 문제 유형을 따라가지 못하면 시간에 많이 걸립니다. IT 유형은 실질적으로는 초등학교 애들도 문제를 풀 수 있는 수준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시간만 주면 얼마든지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근데 그것을 순발력을 활용을 해가지고 논리 접근을 해야만 제 시간에 풀 수 있는 문제들이죠. 그렇지 못하면 아예 손도 못 대는 문제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유형이 이제 바뀌어가고 있다는 점. 그 다음에 기존에 나오던 그 사실 판단 유형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크게 달라지진 않았어요. 문제 풀이해서 나가는 방법은. 그래서 다만 상황 판단에 대한 접근하고 그 다음에 언어 논리에 대한 접근하고는 다른데, 언어는 아까 여기에서 그 SAT의 목적을 얘기를 해줬듯이 주어진 자료를 정확하게 수렴을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언어 영역에서 이 언어 논리에서 조금 점수가 잘 안 나오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은요, 꼭 상황 판단을 문제 풀듯이 푸는 저희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즉 한마디로 말해서 에이 지문 길다. 그러면 이 지문에 대한 검토가 뭐가 필요하냐. 결국에는 예항에 답이 있으니까 예항을 먼저 봐야지. 이렇게 해서 예항으로 먼저 들어가는 사람들이 이게 성적이 움폭짐폭합니다. 꼬여놨을 때라든지 그러면 딱 안 나오고요. 어떤 때는 좀 재수가 좋으면 좀 잘 풀기도 하고. 그런데 머피의 법칙에 따라서 실제 시험을 보면은 못 나올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많죠. 현실은 사실은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것이 더 많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도입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좀 지양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언어는 시간은 어떻게 해서 조절을 할지 몰라도 오답이 많이 생깁니다. 그다음에 자기 자신이 확신을 할 수가 없죠. 또 정보 수렴 능력도 안 늡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일반적인 문제들에 대한 것을 먼저 이제 접근을 해보죠. 예를 들어서 이제 1번 같은 것이 이제 전통적인 그 언어에서 정보 수렴을 해서 그 수렴한 정보에 따라서 가공을 하는 것인데, 자, 언어 논리의 대부분 다 지문은 주제 또는 핵심 내용을 먼저 이렇게 잡아놔요. 그러니까 출제의 원칙에 따라서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주제하고 핵심 내용을 먼저 잡아놓고 그에 대한 문제를 반드시 냅니다. 예항에서 어느 하나는 분명히 있는데 그게 답일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문제 1번처럼 다음 글의 주장과 부합하는 것은 이게 이제 사실 판단 유형인데, 사실 판단 유형을 착각하는 사람들은
지문 속에 있는 보물찾기다. 그래서 지문에 있는 것하고만 일치를 시키면 되니까. 그런데요, 지문의 길이가 상당히 길고 예양이 한번 잘못 도입이 되면 이게 시간이 2배, 3배 걸립니다. 원래는 이게 더 빠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절대 아닙니다. 지문 이 정도의 길이라고 하면은 대개 이제 한 1200자에서 한 1000자에서 1400자 사이의 지문인데, 그 지문을 파악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사실은 그 정도 길이라면 1400에서 1400자 정도까지는 약 한 20초에서 30초면 충분합니다. 그럼 이것만 들이면은 예양을 판단하는데 하나에 5초씩만 잡으면 25초가 걸리거든요. 다르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게 빨리 푸는 사람들은 1분이면 되고요. 그렇지 않고 조금 더 느리다 하더라도 보통 1분에 그 지문을 갖다가 분석을 했다 그러면은 이것도 1분 30초 안에서 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방법을 쓰는 것이 효율적이지, 예양을 먼저 들어가서 예양에 따라서 이제 그렇게 얍세비를 쓰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저는 제가 학교에서 이제 논리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의 자료 정보 수렴 저기를 하는데 학생들한테 절대 그렇게 못하게 합니다. 왜 그러냐면 잘못된 정보나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는 그 오류의 실마리가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SAT를 만드는 서비스 애프티튜드 테스트의 원 목적 자체가 주어진 정보를 올바르게 수렴하고 그 수렴한 정보에 따라서 객관적 판단을 해서 옳고 그름을 가리는 과정이니까, 정보가 올바르게 수렴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양을 판단하게 되면 주관의 개입 현상이나 또는 착각 현상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좋지 않는데, 하여튼간 여러분들이 저기를 할 때 그 얍삽이부터 먼저 익힌 사람도 많이 있고, 또 자기 나름대로 봤을 때 그게 효율적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걸 이미 고착되어 있는 사람들도 사실 몇 번 연습을 하면 이걸 고칠 수가 있어요. 한번 여기에서 얘기를 해주는 대로 한번 따라서 한번 고쳐보세요. 그러면 요 유형을 갖다가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몇 개 지문을 가지고서 이제 그런 저기를 해보죠. 예를 들어서 1번, 2번, 3번까지는 다 그 사실 판단 유형에 대한 문제니까요. 자, 어떤 글이든지 핵심 소재가 있죠. 핵심 소재는 첫머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이 글은 무엇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느냐, 어떤 정보를 어떻게 담고 있느냐,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면, 자, 이걸 이제 맥락 읽기의 과정이라고 하는데 이런 식입니다. 척 보니까 여기서 성균관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성균관이 먼저 딱 잡히면 그냥 눈으로 보는 겁니다. 글자를 읽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연습인데, 근데 성균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성균관을 먼저 잡고 풍악을 가르치기 때문에 이렇게 불렀다. 원 이름을 붙인 이야기가 됐네요. 그런데 국자감으로 바꾸는 것이 좋다. 역시 그것을 한번 얘기를 해준 대로 체크를 하면서 이렇게 봐봐요. 축축축 내려와서. 이 사람이 이제 그런 어떤 주장이네요. 이 사람.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라고 하면은 여기서 국자란 공경대부의 적자라서 그렇다. 그래서 또 가르치는 법이 두 길이었었는데 국자에서는 태학, 그리고 서민은 향학, 뭐 누가 주도했다 그냥 나오죠. 그죠? 자, 이것은 태학에서 국자를 가르친 것이다. 그러고는 눈으로 쭉쭉쭉쭉 봅니다. 또 향학에서는 서민을 가르친 것이었고, 순임금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체크를 해두고, 또 오늘날은 국자가 어떤 인물인지도 모르고 성균이 어떤 의미인지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게 잘못이 아느냐. 자, 왕제가 2000년 동안이나 내려왔는데 옛 제도를 회복할 수가 없다. 그리고 우리나라 제도에 종학이 있었는데 혁파되었다. 그래서 그런 학교를 따로 세워서 종학이라고 한 것도 잘못되었는데 개탄할 일이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얘기를 한 것은 여기에서 원래 성균관이라고 하는 이름은 잘못 띄었기 때문에 국자감이라고 이름을 고치는 것이 옳다. 왜 그러냐면은 옛부터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나오고 핵심이 딱 잡혔죠. 이걸 먼저 파악해요. 이걸 파악하는데 느린 사람이라 하더라도 1분이면 되고요. 조금 더 맥락을 잡으면은 20초에서 30초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한 다음에 예항을 보면은 그 예항에서 답이 그냥 나옵니다. 1번 같은 경우에서 지금 이게 핵심이 아니죠. 그러니까 결국 핵심을 말하는 것은 이것을 찾아서 하는 겁니다. 국장어로 바꿔야 된다. 이 주장하고 일치하는 것을 찾아야 돼요. 1번 이게 주장이 아니고요. 3번 이건 반대고 4번 이것도 역시 내용에서 벗어났죠. 국장어로 바꿔야 된다는 뜻인데 그 다음에 4번 이것은 어느 정도 그 주장하고 일치하는 부분이고 교육과정 이것도 역시 아니죠. 그냥 나오죠. 결국에는 이게 내용의 핵심을 파악하면 예항에서 망설일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예항을 판단하는데 하나에 5초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 그거예요. 왜 그러느냐? 제가 이제 문제를 많이 출제를 합니다만은 이런 문제에서 이제 출제를 할 때 원래 그럼 어떻게 하느냐? 지문을 갖다 놓고 이렇게 해서 예항을 이렇게 짜느냐? 아닙니다. 지문을 먼저 딱 갖고 와요. 거기에 알맞은 지문이 선택이 되었으면 이게 주제를 먼저 딱 잡습니다. 주장 같은 것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핵심어를 잡습니다. 그래 놓고 이 주제에 맞는 다음에서 그러니까 다음 주장과 일치하는 것은 또는 다음 주장에서 필자가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말을 한 것도 이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먼저 짜놓고 거기에서 약간 1번처럼 변형을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문제를 내는 것이지 예항에서 이렇게 다 해놓고 그걸 예항을 뜯어 고치면서 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문제 출제가 원래 이 방식이니까 그래서 제가 이 방식을 꼭 쓰라고 알려주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나온 종전에 나오던 언어의 그런 여러 가지 내용 수렴 판단력 이런 것들은 아마 쉽게 처리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조금 이제 하는 사람들은 언어 이쪽은 이제 그렇게 이제 어렵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나중에 가서 이제 한두 번 이제 훑어만 보면 이제 되고 그러니까 큰 문제는 없겠지만 처음에 도입하고 왠지 나는 그 언어 이쪽에 있는 오답이 좀 많이 난다. 그래서 또 다른 효율적인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제 말을 따라서 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문제 출제 원칙이니까요. 출제자의 눈에서 바라보면 아주 쉬워요. 또 2번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그 문제 유형입니다. 여기서 눈으로 딱하니 보니까 종교 조직하고 그 다음에 중동 요 문제가 나왔죠. 제국의 개입. 그러니까 중동 제국과 종교 조직에 대한 것이 딱 나왔네요. 그것을 보놓고 그것에 따라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이런 저기로 해서 이제 상실을 했습니다. 종교 조직이. 그러니까 제국의 개입으로 인해서 했다는 거죠. 또한 시족이나 종교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게 만들었어요. 개인은. 또 분권과 자치, 또 어느 정도 그 개인의 이동 허용을 했고 또 소유권도 인정을 해줬고 그래서 사업을 시작했고 상인들은 그리고 생산계급이 시장을 겨냥한 물건을 만들기 시작했고 자, 그러면서 7세기경에 소비자와 사이의 교환을 촉진을 했고 그러니까 시장이 형성이 됐다는 얘기네요. 또 화폐가 도입이 7세기경에 되었고 그래서 금전관계 메커니즘의 좌우를 이제 받았고 그러니까 경제가 그 권력보다도 경제가 우위에 섰다는 얘기죠. 이렇게 탁 오면서 그러면서 개인이 개방된 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되어서 또 이 엘리트 언어가 보편적 언어로 변했고 더군다나 여러 신들 그러니까 이런 종교라는 거는 것이 자꾸만 약저기를 해졌고 또 부의 분배와 경제적 교환에 대한 것들을 갖다가 규제를 해냈고 그래서 제국이 문화적 통합을 가능한 힘이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제국이
중동 거기에 있는 중동 제국이 저기 함에 따라서 중동 제국으로 인한 그러니까 개인적, 사회적 삶의 변화, 양상이죠. 이런 것들은 이게 딱 읽으면서 머리에서 이렇게 탁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올바른 이제 분석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부합하지 않는 것을 찾아보니까 문제, 자 1번에서 교류가 증대되었고, 그렇죠. 왜냐 시장이 생길 정도로, 또 특정 언어와 종교가 또 이렇게 보편화가 되었고, 그죠. 그 다음에는 자급자족 시장 경제로 변했고, 그 다음에 제국의 힘은 경제의 독점 아니죠. 경제의 독점이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서로 간에 그런 거 통제를 할 필요는 있었지만은 독점은 하지는 했다라고 하는 저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경제는 개인적인 거에 돌아가게 됐다, 이런 의미니까요. 자, 이렇게 내용 파악이 되면은 예양을 판단할 때는 그래서 5초밖에 안 걸리는 거예요. 이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왜? 출제를 할 때 그렇게 쓰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 유형이 쭉 이제 계속되죠. 3번도 이제 그런 유형인데,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할 때 이제 이렇게 낯설거나 아니면은 보면은 뭐 이제 그 과학적인 지문이나 뭐 산술적인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현의 길이가 한쪽이면 3분의 1 L하고 그 다음에 이런 식이 저희가 생기면서 그 진동이 나오는 그런 것들이 저기가 나오죠. 그러면 그것하고요, 이게 지금 언어이기 때문에 수학적 계산을 하라는 저기는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짧아지면 음은 높아진다, 그런 얘기니까 그것을 이걸 수치를 이용해서 표현을 한 것이죠. 그런 식으로 이제 이용을 해서 문제를 이제 푸는 문제이고, 또 그렇게 보면은 그렇게 이제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공기의 양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저기하고도 관계가 있고, 또 진동수에서 현의 배수가 증가하면 현의 기음이 갖는 진동수가 커진다. 그러면 이건 진동수가 느려져야 되는 거죠. 오히려 더. 그런 것처럼 여기에서 내용 파악을 하면은 진동 저기하고는 이 관계, 그러니까 여기에서 쭉 그러면 과학적 사실에 대한 판단이니까요. 이런 것들은 있는 대로 그냥 판단을 해주면 됩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이 쉽죠. 그 다음 이제 문제 4번 유형처럼 이게 사례에 대한 적용 문제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사례 적용 문제, 사례 판단이라고 이제 하는 것들. 사례 판단이 나왔을 때는 이 사례를 올바르게 적용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거기에서 지시하는 의미를 갖다 정확히 저기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문제는 앞에서 쭉 내용을 파악해 오는 문제 유형하고는 다르죠. 이게.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여기는 이제 밑줄 친 부분이 나오는데 밑줄 안 쳐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에 있는 의미를 조금 더 되새겨줘야 돼요. 정확히. 특히나 다른 것들하고 비교를 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개인적 선호라고 하는 것이 A가 나왔는데, 내가 내 자신이 소유하는 것들. 그 다음에 의제적 선호는 타인의 소유인 재원이라든지 그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내가 갖는 선호.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A와 B가 서로 이렇게 딱 이런 것들은 반드시 차이점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A는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고 B는 이게 나가 있으면 여기에선 타인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갖는 선호, 여기는 이렇게 갖는 선호, 이렇게 해서 도식화를 시키다시피 해서 그걸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유형도 뭐 아직은 뭐 그 전형적인 문제로 나왔으니까 뭐 그렇게 뭐 크게 뭐 설명을 뭐 해줄 만한 그 문제는 아닙니다. 일단 저는 첫 시간은 이제 여기에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부터
2시간에 걸쳐서 핵심적으로 이제 변형되는 문제라든지 또 주의를 해줘야 될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문제 분석을 해 나가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